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시 집행부는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정무위원회는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3표, 반대 3표,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의회는 저금리 시대 자금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기업 부담의 증가는 물론 2017년 설립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중복 기능 우려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재단 운영보다는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을 안 만들어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집행부에서 말하는 대체 교육조사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그거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재단이 현재 행정에서 채우지 못한 지역 보육 서비스 분야의 공백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오는 2017년 설립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되면 오히려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경우에는 공공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 의회의 첫 번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어린이 보육재단. 광양시가 다음 회기에 조례안 재상정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내 여론마저도 찬반으로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국내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와 주민 순천시가 협력해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로의 도심지 확장을 막기 위해 자연과 조화로운 순천만정원을 만든 점을 높이 평가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올해 경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0여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5곳을 선정했으며 경관 포털 구축을 통해 우수 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무등록 사채업자와 접촉한 혐의로 지역 경찰관들이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양과 여수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 4명이 무등록 사채업자와 통화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최근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양 지역에서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강모 씨의 통화 목록을 조사하던 중 경찰관들의 통화 사실이 나왔으며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에 따라 경찰관이 보고 없이 불법 대부업자나 성매매업소 등을 접촉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고흥군 영남면 한 마을 앞 논에서 73살 최 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경운기와 함께 1m 아래 논으로 추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북선호의 야간 운항이 중단된 이후 여수 밤바다를 다니는 선박을 한동안 볼 수 없었죠. 지난주부터 정원 800명 규모의 다름 유람선이 야간 운행을 시작하면서 허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운항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간 운항을 시작한 이사부 크루즈. 반면 여수 거북선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까지 야간 운항이 중단돼 있습니다. 유람선인 이사부 크루즈호는 여수해양 경비 안전서가 허가 관청이지만 여객선인 거북선호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입니다. 똑같은 야간 운항이지만 양 기관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불어 이유로 운항 해협의 폭이 좁고 충돌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여수해양 경비 안전서는 야간 운항 조건에 문제가 없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사부 크루즈호와 거북선호는 오가는 항로가 비슷하고 위험 해역인 장군도 주변도 모두 지납니다. 실제로 이번에 야간 운항을 허가한 여수의 경도
지난해 거북선호 논란 당시엔 안전 관리나 고령 선원 등을 이유로 야간 운항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는 해상여객 운송사업 관련 제도도 문제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벌어진 전혀 다른 결과에 양 기관의 협의 과정 자체가 부실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추진위원회와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는 어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사후 활용 변경 과정에 지역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10년인 국제관 등의 장기 임대 기간을 10년 이후에도 임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박람회장 공공기관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 여수를 방문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5월 관광 주간 동안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6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 주간을 맞아 순천만정원에 34만 명이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등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에 모두 59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녀간 59만여 명은 서남사와 송광사 입장객을 제외한 수치로 순천이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성화가 밝혀지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화합을 상징하는 백두산 채화와 임진각 합화가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각 대륙을 대표하는 대학생 5명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스포츠의 발상지에서 광주 유대회의 성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격려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랑스를 떠난 성화는 다음 유대회 개최지인 대만을 거쳐 오는 24일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국내 성화는 다음 달 2일 무등산 장불제에서 채화되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건너온 성화와 합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합화된 성화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전까지 약 한 달에 걸친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북한 백두산에서의 성화 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국내 성화 봉송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곧바로 임진각에서 남북 성화 합화식을 가질 계획인데 남북화해의 의미가 클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채화 행사와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성화 봉송은 광주를 출발해 전국 60개 도시 3,700km를 3천여 명의 주자들이 달리는 일정입니다. 춘천에서는 카누를 타고 봉송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행사를 통해 유대회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흑산 홍어가 조금씩 자취를 감추면서 귀하고 비싼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대신 새끼 홍어를 인공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 수조 안에 암수 2마리의 홍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들 홍어가 수정한 알들이 주머니처럼 생긴 난각 안에서 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국제갯벌연구소가 흑산 홍어의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새끼 홍어 인공 생산에 나선 겁니다. 흑산 홍어로 불리우는 참홍어는 남획과 생태계의 변화로 전남 지역 연간 어획량이 140톤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인공 수정 기술을 개발하면 새끼 홍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미 구하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란하고 부화까지 가는데 한 5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어획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갑오징어도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나섰습니다. 어미 한 마리에 1,000개 이상의 알을 낳고 적응도 빨라서 새끼 갑오징어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갯벌 낙지하고 그다음에 연안에 또 정착성으로 살고 있는 주꾸미들 그런 것에 대한 그 두 종류에 대한 종묘 생산 연구를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고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갑오징어에도 같이 이런 기술을 접목한다면 서해 주요 어종들의 자원이 최근 눈에 띄게 줄면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새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민어와 조기, 낙지, 주꾸미 대하까지 잇따라 성공하면서 서해어장의 풍어를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여름철을 맞아 오존 경보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오존주의보 무료 SMS 서비스를 통해 발령지역과 오존 농도를 알려주고 단계별로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하는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오존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오존 예보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3차례씩 오존 경보를 발령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에서 열리는 관광설명회에 참가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관광설명회에 참가해 중국 로얄 캐리비언과 코스타 애틀란티카 크루즈선사, 여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